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에 환영해요. 오늘은 USDC 가격이 1달러냐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대신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이 스테이블 코인, 특히 USDC가 여러 블록체인을 막 넘어다닐 때마다 은근히 느꼈던 그 불편함 있잖아요. 그걸 아주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중요한 업데이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USDC 발행사인 서클이 자신들의 크로스체인 기술 CCTP에 포워딩이라는 아주 똑똑한 옵션을 추가했다고 해요. 미리 좀 들어보니까 이제 체인을 건너가는 과정이 거의 클릭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더라고요. 오늘 이 업데이트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이게 기존 방식의 어떤 점을 해결했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포워딩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 기반이 되는 CCTP가 기존의 다른 브릿지 기술하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CCTP, 뭐가 그렇게 특별했던 건가요? 네, CCTP의 핵심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소각 후 발행 방식이라는 점이에요. 소각 후 발행이요? 네, 이게 기존 브릿지 기술하고는 철학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대부분의 기존 브릿지들은 소위 락앤 민트 방식이거든요. 럭 앤 민트? 자산을 잠그고 새로 발행한다 이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더리움에 있는 100 USDC를 폴리곤으로 옮기고 싶다고 해볼게요. 기존 브릿지를 쓰면 제 100 USDC를 이더리움에 있는 어떤 거대한 금고, 그러니까 브릿지 컨트랙트에 일단 예치를 해야 돼요. 락을 하는 거죠. 그러면 브릿지 시스템이 그걸 확인하고 목적지인 폴리곤 체인에서 그 증표로 랩핑된 USDC를 저한테 주는 방식이에요. 아, 그러니까 원본은 금고에 묶어두고 다른 동네에서는 원본 여기 있음이라는 딱지가 붙은 복제품을 유통시키는 방식이군요. 정확합니다. 듣기만 해도 그 거대한 금고라는 곳이 좀 불안하게 들리는데요. 바로 그게 이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모든 원분 자산이 그 브릿지 컨트랙트라는 단 하나의 중앙화된 금고에 다 몰려있다는 거죠. 해커들의 아주 좋은 타깃이 되겠네요. 그렇죠. 만약 해커가 이 금고를 털어버리면 다른 체인에 유통되던 모든 래핑 토큰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듣는 수천억 원 규모의 브릿지 해킹 사고들이 다 이런 구조적인 취약점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CCTP는 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어떻게 말이죠? 서클은 USDC를 직접 발행하는 주체잖아요. 그 지위를 그냥 10분 활용한 거죠. CCTP를 통해 이더리움에서 폴리곤으로 100 USDC를 옮기면 시스템은 먼저 이더리움에 있던 제 100 USDC를 소각, 즉 아예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린다고요? 네, 영원히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클의 시스템이 이 소각을 확인한 뒤에 목적지인 폴리곤 체인에서 완전히 새로운 진짜 네이티브 USDC 100개를 발행해서 제 지갑으로 넣어주는 거죠. 와, 개념이 완전히 다르네요. 금고에 맡겨두는 게 아니라 출발지에서 없애버리고 도착지에서 새로 찍어내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해커가 털어갈 금고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아, 이게 바로 CCTP가 보안과 자본 효율성 면에서 기존 브릿지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평가받는 이유예요. 해킹당할 위험이 있는 포인트를 원천적으로 제거한 설계니까요. 소각 후 발행 방식 정말 깔끔하고 안전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불편함, 현실의 마찰이 남아 있었다고요. 대체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네, 맞아요. 이론은 완벽했지만 이걸 실제로 사용하는 유저나 이걸로 서비스를 만드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과정이 여전히 꽤 번거로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소각 버튼 한 번 누른다고 모든 게 마법처럼 끝나지 않았더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운영 이슈가 있었죠. 첫 번째가 증명관리 문제예요. 증명 관리요? 네, 출발지에서 USDC가 성공적으로 소각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암호화된 데이터, 일종의 영수증이 필요한데요. 문제는 이 영수증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가져와서 도착지 체인에 제출할 건지를 개발자가 직접 코드로 다 구현해야 했어요. 아, 그러니까 택배를 보낼 때 제가 직접 운송장을 떼서 받는 동네 우체국에 가서 이거 보낸 거 맞으니까 물건 주세요라고 직접 증명해야 했던 거군요. 비유가 아주 정확해요. 생각만 해도 번거롭죠. 네, 그러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민팅 실행 주체의 문제입니다. 그 영수증을 손에 쥐었다고 해도 누군가는 도착지 체인에서 자, 이 영수증을 근거로 USDC를 새로 발행해 주시오라는 트랜잭션을 실행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마지막 단계를 누가 할 거냐는 문제가 남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사용자 본인이 직접 지갑 앱을 열어서 네트워크를 폴리곤으로 바꾸고 클레임이나 민트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야 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막히셨을 것 같아요. 체인 바꾸는 것도 헷갈리고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놓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바로 가스비 부담 문제예요. 아, 맞다. 가스비! 네. 도착지에서 민팅 트랜잭션을 실행하려면 당연히 그 체인의 네이티브 토큰, 예를 들어 폴리곤이라면 매틱, 아발란체라면 ABX가 가스비로 필요하잖아요. USDC만 옮기고 싶은데 그걸 받기 위해서 미리 매틱이나 ABX를 구해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처음 그 체인을 쓰는 사람에겐 이게 엄청난 진입장벽이 됩니다. 맞아요. 가스비가 없어서 받은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같은 웃지 못할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패 처리의 복잡성입니다. 이 모든 과정 중에 네트워크가 불안정하거나 다른 이유로 중간에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추적하고 재시도하는 로직을 서비스 개발사가 전부 따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일이에요. 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CCTP가 해결하지 못했던 현실의 마찰이었던 셈이죠. 듣고 보니 개발팀 입장에서는 정말 골치 아픈 문제들이었겠네요. 특히 목적지 체인 가스비 때문에 사용자한테 미리 매틱 조금 사두세요라고 안내해야 하는 상황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렇죠. 그럼 이번 포워딩 기능이 이 문제들을 말 그대로 서클이 대신 처리해준다는 아이디어로 접근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포워딩 기능의 핵심은 방금 말씀드린 여러 마찰 지점들, 그중에서도 가장 번거로운 마지막 단계인 도착지에서의 민팅 실행을 서클이 직접 운영하는 인프라, 즉 릴레이어가 대신 처리해 준다는 거예요. 서클이 직접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작동 방식이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사용자가 출발지 체인에서 USDC를 소각하는 트랜잭션을 만들 때 여기에 작은 메모를 하나 붙여요. 이 트랜잭션 끝나면 도착지에서 내 대신 민팅까지 실행해서 최종 주소로 보내줘 라는 일종의 위임 요청 정보를 담아서 보내는 거죠. 아, 일종의 특별 요청을 같이 보내는 거군요. 네. 둘째, 서클의 시스템이 이 요청이 담긴 트랜잭션을 감지하고 유효한 요청인지 검증합니다. 검증이 끝나면 소각이 완료되었다는 영수증에 서명을 하고요.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서클이 직접 자신의 인프라를 사용해서 도착지 체인에 최종 민팅 트랜잭션을 전송해 줍니다. 사용자를 대신해서 도착지 체인에 가스비를 내주고 트랜잭션을 실행해 주는 거예요. 와,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출발지에서 보내기 한 번만 누르면 끝나는 거네요? 그렇죠. 더 이상 도착지 체인으로 지갑 네트워크를 바꿀 필요도 없고 클레임 버튼을 누를 필요도 없고 심지어 가스비로 쓸 매틱이나 AVAX를 미리 준비할 필요도 없어지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인데요. 말 그대로 원클릭 크로스체인 전송에 거의 근접하게 된 거죠. 개발자 입장에서도 앞서 말한 증명 관리, 실행 주체, 실패 처리 같은 골치 아픈 문제들에서 상당 부분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고요. 정말 편리해졌네요.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을 텐데 이런 편리한 서비스가 무료일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비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네, 물론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구조가 매우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포워딩 수수료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도착지 가스비, 즉 서클이 우리 대신 내주는 실제 네트워크 수수료고요. 다른 하나는 서비스 비용입니다. 이 인프라를 운영하는 서클에게 지불하는 일종의 대행 수수료입니다. 그럼 그 수수료는 어떻게 내는 건가요? 따로 지불해야 하나요? 흥미로운 점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도착지 체인에서 발행되는 USDC 금액에서 이 수수료 총액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아, 자동으로요? 네, 예를 들어 제가 100 USDC를 보내고 총 수수료가 1달러라고 가정하면 제 도착지 지갑에는 99 USDC가 들어오는 식이죠. 덕분에 사용자는 도착지 체인의 네이티브 토큰이 단 하나도 없어도 전송을 완벽하게 마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서클이 공식적으로 밝힌 서비스 비용은 가스비 변동이 심한 이더리움은 1.25달러, 그 외 다른 체인들은 0.20달러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 발생하는 가스비가 더해지는 구조고요. 근데 잠깐만요. 서클이 직접 트랜잭션을 실행해준다는 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형태의 중앙화 리스크가 생기는 건 아닐까요? 만약 서클의 릴레이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모든 포워딩 전송이 멈춰버리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분명히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합니다. 사용자의 편리함을 위해 트랜잭션 실행이라는 부분을 서클에게 위임하는 것이니까요. 만약 서클의 릴레이어에 문제가 생기면 포워딩 기능은 일시적으로 마비될 수 있습니다. 그럼 위험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렇다고 해서 자금이 유실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포워딩 실행이 실패하면 그냥 예전 방식처럼 사용자가 직접 도착지에서 클레임 버튼을 눌러서 민팅할 수 있는 일반 전송으로 처리됩니다. 즉, 편리함은 잃지만 자산의 안전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아하, 일종의 안전장치가 있는 셈이군요. 다행이네요. 그럼 사용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또 없을까요? 예를 들어 수수료 설정 같은 거요. 네, 있습니다. 사용자는 트랜잭션을 보낼 때 내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수수료를 설정할 수 있어요. 만약 이 값을 너무 낮게, 너무 짜게 설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트워크 가스비가 갑자기 급등했을 때 서클의 시스템은 이 수수료로는 지금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트랜잭션 처리를 후순위로 미룰 수 있습니다. 아, 전송 속도가 느려질 수 있겠군요. 네, 눈에 띄게 느려질 수 있다는 거죠. 또 아직 이 기능이 모든 복잡한 상호작용을 자동화해주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USDC를 받아서 특정 디파이 프로토콜에 바로 예치하는 것 같은 연계 동작은 아직 지원되지 않습니다. 아, 지금은 지갑으로 단순 전송만 되는 거군요. 네, 현재는 그렇고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지원 범위를 확장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능 추가가 아니라 크로스체인 기술 경쟁의 판도를 받들 수 있는 신호탄처럼 들리네요. 이번 업데이트가 바른 브릿지나 메시징 프로토콜 시장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고 강력합니다. 이제 크로스체인 기술의 경쟁 패러다임이 한 단계, 어쩌면 두 단계쯤 진화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경쟁의 패러다임이요? 네, 지금까지 크로스체인 프로토콜들의 가장 중요한 경쟁 분야는 단연 보안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브릿지는 절대 해킹당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중요했죠. 네, 수많은 해킹 사건을 겪으면서 보안은 이제 당연히 갖춰야 할 기본기가 되었고요. 그런데 서클의 이번 업데이트는 경쟁의 기준을 두 가지 차원으로 더 확장시켰습니다. 보안을 넘어서는 새로운 경쟁의 축이 생겼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첫 번째 새로운 기준은 운영 편의성, 즉 개발자 경험입니다. 이 프로토콜을 쓰면 우리 서비스 운영자가 새벽에 시스템 장애 알람 받고 깨는 일이 줄어드는가, 개발팀의 운영 부담을 얼마나 덜어주는지가 이제 중요한 경쟁력이 된 거예요. 와, 개발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군요.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기준은 궁극의 사용자 경험, UX입니다. 사용자가 자신이 지금 이더리움을 쓰는지 폴리곤을 쓰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해도 원하는 작업을 마칠 수 있는가? 아, 체인 추상화. 요즘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바로 그 개념과 맞닿아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개발자의 편의성과 사용자의 편의성이 이제 보안만큼이나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서클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했어요. 2020년 상반기까지 모든 CCTP 경로에 이 포워딩 기능을 확장하고 다른 개발자들이 쉽게 가져다 쓸 수 있는 개발자 도구에도 이 기능을 기본 옵션으로 탑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서클이 만들려는 USDC 유통망은 단순히 기술 프로토콜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개발자를 위한 편리한 도구와 실제 트랜잭션 실행까지 모두 책임지는 하나의 거대한 통합 패키지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이건 다른 경쟁자들에게는 엄청난 압박이 되겠는데요. 단순히 자산을 안전하게 옮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제는 개발자와 최종 사용자의 경험까지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강력한 도전장을 내민 셈이니까요. 맞습니다. 특히 USDC라는 기축자산을 직접 발행하지 않는 다른 브릿지나 메시징 프로토콜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서클과 비슷한 수준의 편리함을 제공하려면 결국 자신들도 신뢰할 수 있는 릴레이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는데 이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드는 일이니까요. 경쟁의 허들이 높아진 셈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살펴본 서클의 CCTP 포워딩 업데이트는 단순히 새로운 기능 하나가 추가된 게 아니라 사용자와 개발자가 그동안 감내해야 했던 마찰 비용을 줄여주는 블록체인 세상을 잇는 레일 자체가 업그레이드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스테이블 코인 경쟁이 속도나 수수료, 그리고 발행사의 신뢰도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그 유통망의 운영 편의성과 사용자 경험이라는 항목이 정식으로 경쟁의 장에 올라온 거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오, 어떤 거죠? 이렇게 블록체인 간의 이동을 돕는 기반 기술이 점점 더 편리해지고 점점 더 사용자 눈에 보이지 않게 뒤로 숨는다면
과연 미래의 사용자들은 자신이 어떤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있는지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체인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추상화된 사용자 경험은 과연 어떤 새롭고 놀라운 서비스들을 가능하게 할지 한번 상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